지난 2021년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선원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사정이 밝혀지며 안타까움과 함께 많은 논란이 있었죠. 사망한 김 씨의 어머니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장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김 씨의 친모가 막내 아들의 사망에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유류분 제도에 근거한 겁니다. 이 유류분 제도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키워드 이슈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류분 제도란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람이 숨질 경우 배우자나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갖습니다. 197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되던 시절 유류분 제도를 통해 부인과 딸도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상관없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2019년 숨진 가수 구하라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여 년 전 집을 나간 친모가 구 씨의 재산을 요구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이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상속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추진됐지만 이 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에 반해 갈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유류분 관련 소송은 1,400여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증폭되는 갈등 속에 지난 17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유류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패륜적인 상속인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과거와는 달라진 가족상을 반영해야 하고 패륜적인 가족에게 동등한 상속 비율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반면 법무부는 유류분은 유족들의 기초 생계를 배려하고 상속에 따른 갈등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며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차례 유류분 제도의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박탈되는 프랑스나 소송을 통해 상속권 박탈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일본처럼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